자, 이어서 책장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책장은 이제 큐브 이용해서 또 사이즈 조절을 해서 책장으로 맞춰 주실 거고, 이 책장은 말발굽 다리가 있는 책장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를 고려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꺼내기 전에 밑에 있는 서랍이 있었거든요. 그 서랍도 익스트루드해서 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즈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자, 됐죠? 그 다음에 우클릭 페이스, 여기서 이면 삭제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페이스 할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동 로케이터를 이용하면은 조금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좀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티크니스 얘를 0.2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0.3 정도를 줘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책장의 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또 우클릭 페이스 밑면만 선택을 해서 밑면에서 지금 이동 로케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시프트 밑으로 꺼내주면은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서랍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서랍은 어떻게 하냐면은 익스트루드 페이스가 두께를 설정하기도 하지만은 가장자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셋을 이용할 겁니다. 여기 있는 면 하나 선택해서 시프트 우클릭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한 다음에 티크니스 로컬 트랜슬레이트 그다음에 오프셋 세 번째 있죠. 여기 있는 애를 조절을 할 겁니다. 이 이름을 클릭하면은 드래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서랍에 그 이제 빼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는 이번에 요렇게도 하고 오프셋을 한 번 더 줄게요. G를 누르면은 단축키 G는 이제 마지막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 누르고 다시 익스트루드 페이스 한 다음에 오프셋 조절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0.1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서 나머지 여기 있는 가장자리 페이스를 그냥 이동으로 들어가게 해서 요것도 익스트루드 페이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실제 서랍을 뺄 일은 없으니까 서랍이 있는 것처럼 약간의 페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들어가게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서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밑면에 이제 다리를 꺼내 볼게요. 얘는 지금 밑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만 보일 수 있게 나머지 애들은 잠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을 키려면 컨트롤 1 숫자 1입니다. 컨트롤 1 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페이스 얘만 선택하고 아까 썼던 익스트루드 페이스에서 오프셋 요거 이용해서 가장자리에 다리를 나오게 할 만한 공간을 남겨줍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는 다리가 말발굽 모양이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익스트루드 페이스 한 다음에 오프셋을 여기서 조절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방의 가장자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가장자리가 이제 조금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씩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익스트루드 페이스 하면은 이동 로케이터가 생겨요. 그 이동 로케이터를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 요거 여기 있는 거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빼고 여기는 옆에만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줍니다. 익스트루드 페이스, 오프셋 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장자리 그 다리 모양을 이렇게 그
그 다음에 똑같이 오프셋, 그 다음에 오프셋,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페이스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Shift 클릭하셔가지고 이동 로케이터 W 눌러준 다음에 Shift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려 주세요. 지금 페이스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다리 모양이 예쁘게 될 수 있게 사이즈 조절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했잖아요. 컨트롤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또 밑면만 되는데 얘를 사이즈 조절을 하니까 같이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버텍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텍스로 밑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요거도 사이즈 조절이 조금 안 된다, 그쵸? 하려면은 조금 하나씩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같이 좀 모으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좀 다리 모양처럼 됩니다. 자, 컨트롤 1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니까 지금 마룻바닥에 파고 들어가서 약간 위치 조정을 좀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칸막이를 좀 해볼 건데 칸막이는 약간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윗판이라고 해야 되죠? 윗판을 복사를 해가지고 한 3층짜리로 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하면은 얘만 따로 떼가지고 컨트롤 D 해서 하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만 딱 떼서 장의 칸막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Shift 우클릭해서 Extract Face 요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장에 있는 이 면 중에 이 면을 하나 떼고 싶어. 그러면은 이 면을 클릭하셔서 Shift 우클릭 Extract Face 하면은 추출을 하는 거죠. 면을 추출을 하는 거고 그 면을 또 복사, 컨트롤 D 복사해서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하나가 떼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서 밑으로 위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간편하게 똑같은 길이의 장 칸막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D 하셔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물은 가급적이면 베벨을 좀 줘서 약간의 그 모서리가 너무 각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엣지를 조금 보이는데 엣지를 선택을 다 하셔서 여기서 베벨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얘가 지금 컴바인이 안 돼 있어서 같이 베벨을 주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얘랑 같이 묶어서 컴바인을 또 해주겠습니다. Shift 우클릭 컴바인 하면은 같은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복사가 하나 돼버렸나 봐요. 그래서 없애주고 다시 여기만 남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을 하기 위해서 엣지를 선택할게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 엣지들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여기 보이는 부분들 이쪽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줘야 할 때랑 안 줘야 할 때랑 조금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데는 줘야겠죠. 그 다음에 다리도 이런데 지금 잘 선택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약간 공중에 떠 있긴 하네요. 지금 약간 베벨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줄게요. 줄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준 것 같고, 세그먼트도 한 2로 해서 면을 좀 나눈 다음에 약간의 뭉툭한 느낌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테이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은 윗판 테이블을 큐브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 정도 큐브 해주고, 얘가 지금 테이블 모양이 어땠냐면은, 이거 내려줄게요. 테이블 모양이 모서리가 좀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둥근 테이블 판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은 얘의 사방에 있는 모서리에 베벨을 줘서 조금 더 둥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자명종 귀처럼 생긴 그 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종을 만들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베벨 주면은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둥글게 되는데 너무 각지게 둥그니까 세그먼트를 좀 많이 줄 거예요. 5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프랙션은 이런 식으로 꼭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격을 적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프랙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이제 테이블 윗판이 완성됐고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다리는 실린더로 만들 거고, 실린더는 보통 이게 지금 인풋, 오른쪽에 인풋 보시면은 सब디비전이 자동으로 20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8 정도로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은 얘를 모델링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 테이블에 맞게 다리의 그 두께를 조절을 좀 해줄게요.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텍스로도 이렇게 조절을 좀 해줄 수가 있죠. 우리 지금 테이블의 다리가 조금 밑으로 갈수록 약간 가늘게 할 거기 때문에 버텍스를 이렇게 잡고 R 사이즈 조절해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얘는 다리 하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그 의자 만들 때도 용이하게 쓸 거기 때문에 컨트롤 D 해서 여기 잠깐 놔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다리를 여기도 복사, 여기 복사, 여기 복사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퍼스펙티브 뷰로는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스페이스 눌러서 탑뷰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 보이니까 숫자 4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만 보이기 때문에 와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컨트롤 D 해서 비슷한 위치에 둘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얘 컨트롤 D 이렇게 해서 이쪽에 위치하면은 비슷한 위치 간격으로 조절이 됩니다. 약간 이쪽으로 옮기면은 좀 더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라티스 기능을 한번 그때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오브젝트 4개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디폼, 라티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꾹 누르고 여기 있는 디폼 눌러서 라티스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물론 이게 컴바인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4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기능입니다. 생각보다 유용하거든요. 얘를 이제 조절을 하려면은 우클릭 하시면은 라티스 포인트가 나옵니다. 라티스 포인트를 이제 밑에만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 버텍스 라티스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하셔서 사이즈 조절로 R 하면은 사방으로 같은 각도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원래 우리가 지금 조절했던 오브젝트를 다시 선택하셔서 Alt Shift D 히스토리를 날려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라티스가 없어집니다. 물론 라티스가 있는 상태에서 라티스를 삭제해도 되는데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라티스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라티스가 아웃라이너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삭제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라티스 기능도 같이 삭제돼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라티스 기능을 가지고 가되 얘의 그 모양은 또 이제 있으면서 라티스 틀을 없애고 싶은 거니까 히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날려주시면은 기능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얘네들을 좀 컴바인해서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 주시면은 좋겠죠. Shift 우클릭 컴바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좀 주겠습니다. 우클릭 엣지 그 다음에 이제 베벨을 주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것 같네요. 얘가 지금 그 이쪽 모서리 베벨을 주면서 면이 끊겼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같이 잡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 돼서 얘네 모서리 베벨을 주기 전에 얘를 베벨을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자는 우리가 뭐 계속 이제 만들고 하다 보면서 많이 이제 익숙해졌을 텐데 일단은 의자 앉을 수 있는 부분부터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자 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얘가 지금 굉장히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3번 모드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3번 모드는 1번 모드와 다르게 스무스가 돌려져 있는 상태인데 스무스가 돌려져 있다는 건 이렇게 둥글게 지금 모서리를 완화시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3번 스무스 기능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1번처럼 딱딱하게 하지 않고 좀 더 완화시킨 모양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사실 네모난 의자인데 너무 둥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잡아줘야 된다는 걸 알죠. 어떤 기능을 써도 되는데 멀티컷을 써도 되고 인서트 엣지 루프트를 써도 되는데 멀티컷을 한번 써볼게요. 멀티컷 시프트 우클릭 멀티컷 큰 컨트롤해서 요렇게 해주면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엣지를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3번으로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막 이제 완전 동그란 게 아니고 선을 좀 더 줬기 때문에 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너무 또 이제 볼륨이 없으니까 약간의 볼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선택하셔서 얘를 살짝만 이동을 시키면은 빵빵하게 볼륨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플레인 하나 꺼낼게요. 플레인 꺼내서 얘가 지금 좀 디비전이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한 8도 좀 많은 것 같고 한 6 정도로 5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 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의자의 등받이 부분이 될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등 바지가 조금 둥그래야지 등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엣지 모드로 해서 살짝 네 가지를 선택하셔서 살짝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약간의 둥근 모양이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조절해 볼게요. 조금 더 둥글게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페이스 선택하시고 얘도 두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얘를 이쪽으로 하면은 바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면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의자의 밑판이랑 얘랑 두께가 비슷하면 조금 더 이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등바지가 조금만 사이즈 조절. 등바지가 밑판을 좀 감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텍스로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모드. 얘를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뒷부분이 조금 더 이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로케이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얘 오브젝트의 방향대로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터를 이제 좀 바꿔줄게. 방향을 W 누르고 좌 클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컴포넌트 오브젝트 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월드 방향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겠죠. 월드 방향으로 바꿔서 약간 내려주신 다음에 얘도 내려주시고 어떻게 모양이 돼 있냐. 지금 여기가 약간 덜 됐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약간 사이즈를 조금만 늘려서 조금만 늘려서 이게 점 선택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조금 성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3번으로 또 이제 바꿔보면은 약간 어떻게 돼 있는지 가늠이 되거든요. 얘가 조금 더 감싸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사이즈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들어가게 하고 살짝만.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둥근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하고 3번 눌러주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계속 이제 성형을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번, 1번 모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형을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상태니까 얘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똑같이 얘는 같이 잡아서 해주시면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여기도 지금 너무 많이 둥글어서 한 번만 잡아줄게요. 엣지 해서 멀티컷 약간 요렇게 되면은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나면서 얘를 조금 더 감싸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하는데 얘네도 너무 들어가 있지 않게끔 약간 넓혀줄게요. 요런 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또 컴바인을 좀 해주시고 됐죠. 여기서 좀 모양이 약간만 더 수정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들어가게끔 더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하고 또 작업하고 확인하고 작업하는 그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리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얘를 사이즈 약간 줄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랑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그리고 다리를 하는데 약간 얘도 의자에 맞게끔 다리를 잘 조절해서 해주세요. 약간 더 커도 될 것 같아. 됐죠? 이게 멀리서 봤다가 다시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얘도 테이블이랑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탑뷰 여기서 의자가 여기에 잘 있는지 보시고 얘는 좀 쉬운 게 아까 우리가 선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컨트롤 D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컨트롤 D 하셔서 여기에 이동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니까 얘 여기에 맞게끔 살짝 이쪽인데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 자, 조정을 하시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의자 다리 해주시고 디폼 라티스 됐죠? 그 다음에 라티스 포인트 사이즈 조절 R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오브젝트 모드 Alt Shift D 이렇게 하나만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라티스 적용했던 애들을 전부 다 선택하고 Alt Shift D 누르면은 라티스 틀이 사라집니다. 얘도 얘랑 컴바인 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3번 모드 풀리거든요. 왜냐면 얘가 1번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1번 모드 해주시고 스무스를 한번 돌릴게요. 컨트롤 우클릭해서 두 번째 스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유지되면서 1번 모드에도 비슷하게 둥근 모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같이 또 컴바인 해주시면은 네 이제는 안정적으로 컴바인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개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컨트롤 D 해서 여기 그 반대편에 책장 반대편에서
돌려서 지금 정확하게 90도 하고 싶으면 채널 박스에서 로테이트 Y 여기를 마이너스 90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주시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했던 게 뭐냐면 로프트 했었거든요. 그 로프트 이용해서 커튼 만들기. 일단은 커튼 봉하고 커튼 이제 후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하고 커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브에서 여기 있는 EP 커브 툴로 할게요. 얘는 정확함을 위해서 타표에서 놔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그러면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봤을 때 약간 납작하게 됐죠. 자, 얘를 컨트롤 D 하면서 얘가 지금 로케이터가 가운데 안 있어서 헷갈리게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디파이 들어가시면은 센터 피봇이 있습니다. 센터 피봇 해주면 이 오브젝트에 가서 피봇이 붙고 이거를 보통 여기서 커스텀해서 그냥 눌러주는 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아래입니다. 위랑 아래를 시프트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로프트가 서페이스에 있거든요. 서페이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금 여기가 반대가 돼버렸는데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는 서페이스 메뉴에서 얘를 리버스 디렉션 해주면은 거꾸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계속 피봇이 튀는데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튼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사이즈 조절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커튼 봉까지는 쉽거든요. 왜냐면 실린더 그냥 하나로 통과를 그냥 시켜버렸어요. 폴리 모델링. 그 다음에 얘를 90도로 만들게요. 마이너스 90. 다음에 20은 좀 많아서 한 12 정도로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자, 이렇게 커튼 봉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쿠션을 해볼 건데, 이제 쿠션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 요 정도 만들어 놓고 납작한 큐브를 만든 다음 T 누르고 얘를 하이트는 조절 안 해도 돼요. 뎁스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 상태에서 얘를 효과를 fx를 준다고 했습니다. 모델링이 아니고 fx 엔클로스 크리에이트 엔클로스. 그래서 얘는 지금 재질이 달라진 거예요. 얘네랑.
그래서 재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땅으로 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땅으로 꺼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러한 fx 기능이나 어떤 기능을 썼을 때 어트리뷰트 에디터, 여기서 조절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화면에 있는 팔레트인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이나믹 프로퍼티스에서 쭉 내려가셔서 Ignore Solver Gravity, 중력 무시, 그러면은 끝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또 pressure, 압력을 좀 줘서 너무 모찌같이 통실통실하죠. 그래서 약간의 저항감을 주려고 다이나믹 프로퍼티스에서 레지스턴스를 줍니다. 다시 오늘따라 많이 모찌 같네요. 약간 이게 디비전이 조금 더 나뉘어지면은 덜 모찌 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비전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납작하게 하고 살짝 키우고, 디비전을 약간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나눠볼게요. 됐죠? 여기서 fx enclose, create enclose 한 다음에 dynamic property, ignore solver gravity, 프레셔에서 이 정도 재생, 약간 이제 좀 괜찮아졌죠? 저항감 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가 좋아서 여기서 저장을 했습니다. 약간 주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다시 해볼게요. 요것도 좋기는 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쿠션 같아서 이렇게만 멈추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델링을 하시면은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얘를 컨트롤 D 하셔서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적용이 안 되는 그냥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쌤이 수업 시간에 예시로 보여준 것과 다르게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엣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엣지 이거를 반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등분하는 엣지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우클릭, 엣지링 유틸리티, 투 엣지링 앤 스플리트,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엣지가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베벨은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면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프랙션 값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서 면을 좀 나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옆에 거 더블 클릭해서 페이스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티크니스 조절 말고 그냥 파란색으로 로케이터 조절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3번 눌러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의 쿠션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어딘가에 놔둬 볼게요.
그냥 구석에 있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얘를 크기를 좀 키워서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해서 쿠션이 뭔가 쌓여져 있고 포개져 있는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그런데 겹치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쿠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액자도 있었죠? 액자도 만들어 볼게요. 액자도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페이스 오프셋 조절 한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안쪽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엣지를 선택하셔서 베벨 간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게 이 상태로만 줬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게 화분인데 화분은 그냥 실린더 통해서 실린더를 얘를 한 8 정도로 하고 화분 같은 게 있었는데 얘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얘네는 화분 모양으로 만들려면은 이 안에 엣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엣지를 누르셔서 모델링 툴킷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넥트를 줄게요. 커넥트 얘를 한 3개 5개 정도 주면은 수월하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엔터 해주셔야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엣지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불러올 때 캡스 0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페이스 얘 뚫어야 되거든요.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트루드 페이스에서 오프셋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내려가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안 뚫었어요. 그래서 4번 모드로 굳이 이렇게 확인하면서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건 옆에서 조금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론트 뷰입니다. 프론트 뷰. 사이드 뷰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바닥에 붙인 다음에 얘는 엣지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주면은
네, 화분 모양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요 입구 부분에 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한 0.3, 0.4 정도 주고 이번에는 세그먼트 마찬가지로 2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3번 눌렀더니 이런 모양이 됐죠, 화분이.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 물체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명종이나 자기가 만든 다른 어떤 물건을 불러올 때는 그냥 이렇게 파일을 여셔서 파일을 열어서 클럭 이런 거를 드래그 하시면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얘네 컴바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얘를 조절을 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는 컴바인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와서 사이즈 조절해서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네, 한번 실행해 보세요.